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천수가 아마존에 상륙했습니다. 아마존에서 비전적 천수를 팔고 있습니다. BIJEON을 엔터하시면 9장의 이미지, 책의 내용, 서평, 설명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지향하시는 분들, 개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전적 천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실전적 천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궁합의 키포인트, 사주감명의 핵심 비결을 보태서 완성도 높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A4형 크기로 총 660페이지 2도 인쇄입니다. 국내 매장에서는 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이나 예스24를 통해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책을 팔고 있는 방식이 바로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의 판매 방식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순풍산부인과의 주연 배우였던 박영규의 4번째 결혼 소식이 늦게 들려왔습니다. 실은 2019년 12월 20일인지 25일경에 결혼을 했다는데 벌써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제가 소식이 늦었습니다. 박영규가 4번째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규의 사주를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박영규 사주를 보기 전에 우리가 특징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박영규는 53년 10월 28일 대전 출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서천 출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사, 임술, 임자. 우리가 시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75%에서 80% 정도만 본다, 이렇게 여유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박영규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3주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계사, 임술, 임자.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수가 많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견급제, 명과 비견, 명이란 것은 일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원, 본명, 명, 일간 여러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적당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견급제 본명이 대단히 강하다. 관성과 재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관성은 이 명주에게는 자식입니다. 분명히 월지에 술토라는 편관이 있지만 개수, 임수, 임수, 자수라는 물에 둘러싸여서 힘을 쓰지 못한다. 관성과 나와는 인연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초원에서 얻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캐나다에서 사망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운명입니다. 초혼의 아내가 자식과 조기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캐나다로 간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여성의 경우 자식을 데리고 조기 유학을 간다는 것은 자식이란 핑계, 명함, 간판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유학을 가겠다고 할 때 남편과의 사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 꼴 보기 싫으니까 간다는 이야기가 맞다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은 조기 유학 자식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기러기 생활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치입니다. 물론 이미 벌써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은 내나 남이나 모든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니까 몸도 멀어지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어느 것이 닭이다, 어느 것이 계란이다, 닭알이다 라는 것을 먼저 따지지는 말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조기 유학을 가고 난 다음에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을 했고, 어머니와 자식의 어머니와 같이 살던 아들은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20살에 사망했습니다.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바로 본명 일간 명에 비해서 편관과 편제는 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영규는 평생에 지금 4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또 결혼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번째 결혼을 했는데 1983년에 본인이 결핵으로 고생할 때 자기를 돌봐주던 서울예대 후배와 결혼을 첫 번째 했고, 1997년에 최경숙이라는 디자이너와 결혼해서 3, 4년 살았고, 2005년에 김수륜이라는 돈 많은 부인과 3번째 혼인을 했고, 4번째 혼인은 2019년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 자료에 따라서는 20일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25일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영규의 첫 아내는 바로 이 사화입니다. 사화가 첫 아내. 두 번째 아내는 술 안에 있는 정제가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도 37대운, 47대운, 57대운에 계속해서 재성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운은 대단히 좋다, 여자는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간 본명과 비견급제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재화관이 뭡니다. 내 운명이 아내와 화합하거나 평온하게 지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재성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재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재성이 들어오고 식이 들어오는 것은 대운에서 역으로 오는데, 역대운의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식이 들어오고 재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세운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 알지만 가벌이 오고 난 다음에 병정이 옵니다. 식이 죄송합니다. 박영규의 입장에서는 세운은 박영규의 사주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운이 들어오는데, 대운에서는 식이 들어오고 재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을사, 병정 이렇게 나가니까 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는 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식이 들어오니 여자만 많지 나하고 오래 살 인연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주는
일간과 비겁이 강하고 재성과 관성이 약한 모습입니다. 남 앞에 숨죽여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운명은 아니란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성과 관성 같이 멀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는 사실은 편관격도 아니고, 왜냐하면 편관이 천간에 있어야 되는데 천간에 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시주에 편관이 있다면 편관격이 되지만 편관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자식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편관격이 아닙니다. 시주가 시간에 만약에 재성이라고 있다면 편재격이라고 보고, 재물 벌 때 열심히 아껴 두었다가 살아야 한다. 못 벌 때는 못 버는 운명이니까 벌 때 보니까 한번 벌 때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아껴 두었다가 살아야 되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제가 되려면 편제가 정의됩니다. 예, 맞습니다. 편관격은 이 사주는 아닙니다. 늦게 네 번째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박영규의 사주를 올려보았습니다. 나는 강하고 재성은 행운 때문에, 그리고 원국에도 사화, 술토 안에 정화가 있으니까 재성이 들어오겠지만, 또한 술토라는 관성이 있겠지만 내 사주 때문에 내가 재성에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인연이라 이별이 잦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